나는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기이한 변화를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바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생각은 오히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밤이 되면 이미 끝난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오래전에 들었던 말 한 마디가 다시 마음을 건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느낌. 목을 가다듬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멈추지 못한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이가 크면 편안해질 거라고.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일은 익숙해지고 세상도 어느 정도 알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만난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관계가 더 부담스럽다. 나는 대학에서 평생 사람을 연구하며 살았지만 이 질문만큼은 오랫동안 나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지기는커녕 더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방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으며 무언가를 쌓아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통제는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되었으며 기대는 관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몸이 변해도 이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오랜 제자와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자녀도 잘 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더 불안합니다. 더 지킬 것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전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 역시 비슷한 불안을 느끼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안심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얻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고 그만큼 마음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스트레스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보다 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선택,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는 점점 비워집니다. 나는 나이가 100을 넘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처음에는 이 질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으며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힘은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놓아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거움의 대부분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생각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짧게 멈춰 보시겠습니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힘든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 길을 아주 오래 걸어왔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담담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지혜가 되는지 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이 적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늘 침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화가 나는 내가 싫습니다. 이제는 좀 담담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붙잡히는 방식입니다. 중년 이후의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가 어긋난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작고 짧은 순간이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마음을 몰라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주 빠르게 감정에 끌려갑니다. 억울함, 서운함,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그 감정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나 상황과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넘길 수 있고 어떤 날은 밤새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 그 차이는 단 하나, 그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담담한 마음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붙잡고 키우느냐, 아니면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느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감정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한때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화는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너무 붙잡고 있다는 신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 노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나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 말 속에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담담함이란 결국 변화를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했고, 오해는 풀어야 했으며, 감정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을 때 예전에 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따지고 설명을 요구하고 감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 박자를 둡니다. 지금 이 말에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담함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는 차분하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담담함입니다. 나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사람도, 상황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매번 끌려가지 않게 되는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또 다른 힘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담담함이 결국 혼자 설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외로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젊을 때의 혼자는 잠깐의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연락을 이어가려 애쓰고 불편함에도 참고 때로는 자신을 줄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공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관계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고 부모는 돌봄의 대상이 되며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모임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상실로 받아들이며 마음속에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항이 바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과 혼자서도 편안한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만 의존은 서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지탱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내와 함께 살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걱정했습니다. 혼자 남은 삶이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나 자신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는 줄었지만 대신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편안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이란 사람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니 더 진실해지고 기대가 줄어드니 더 편안해집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위로해 주길 바라고,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의 불안을 대신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하다면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은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나 역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괜히 TV를 켜고 싶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삶이다. 이 인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해도 괜찮아지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기대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이 균형이 생기면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힘은 더 많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현재를 자주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그때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긴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남기는 후회를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더 큰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현재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중년 이후의 삶은 늘 두 방향으로 끌립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너무 괜찮을까? 이렇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앞을 보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안정된 삶, 더 인정받는 위치, 그리고 중년에 들어서는 뒤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지나온 선택들을 되짚고 놓쳐버린 기회들을 아쉬워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마음에는 이런 느낌이 남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지? 이 공허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깊은 허전함입니다. 나는 한때 병실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지금이라는 시간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 컵에 담긴 따뜻한 물, 조용히 흐르는 공기의 움직임. 그전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나중에 잘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삶은 지금이라는 형태로만 우리 앞에 노딥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아주 단순한 연습을 하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기를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금세 과거나 미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늘 즐겁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현재이고 외로움도 현재이며 지루함도 현재입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지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역시 현재를 사는 태도입니다. 나는 한 노인의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또렷하게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이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하루는 기억에도 남지 않지만 잠깐이라도 온전히 머문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수록 삶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고 그 하루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이라도 또렷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다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 한순간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상상 속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준비가 아니라 더 깊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담담함, 그리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이라는 시간 위에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하루를 바꾸는 아주 짧은 문장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00년을 훌쩍 넘긴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이론과 지식을 접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향에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마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먼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이 예상과 달라도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멈춤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마음이 자랍니다. 바로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반응이 나를 완전히 규정하지 않게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늘 반응하느라 바쁘고
관계에 매달리느라 지쳐 있다면 현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완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연습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다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나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세 가지 짧은 문장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이 문장들은 긴 설명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은 나를 감정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해줍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불안해도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그보다 넓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문장이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하루가 조용해도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문장이 쌓이면 외로움은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나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순간과 지금의 하루를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나는 이 세 문장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흔들리고 어떤 날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조금은 덜 붙잡았다.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얻는 과정이 아니라 덜 붙잡는 과정이라는 것을, 덜 반응하고, 덜 매달리고, 덜 미루는 삶, 그 자리에 비로소 여유와 깊이가 들어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이 쌓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갑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자주 흔들리더라도 스스로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충분히 잘 살아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평온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이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